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유가가 워낙 크게 올라가 버리면서 이제 유가가 또 경기 침체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된 날이었죠. 러시아의 어떤 공격 그리고 이제 협상 뉴스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투자들은 오늘 이제 국제유가를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장 초반에 10% 정도 급등을 했고 이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찍었던 145달러 넘어갔던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를 했죠. 국제유가 올라가는 것 자체도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더 의식한 게 이제 지난주에 블룸버그에 나왔던 보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시각으로는 유가가 올라가면 인도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뭐 환율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에너지 도입 비용이 크게 올라가게 되고 그 비용 증가는 결국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푸드 쇼티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있는 식량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곡물 가격이 올해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들을 압박을 했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네이버 이제 지식백과에 나오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나빠지는 그러니까 소비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만 올라가고 소비는 나빠지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수출 많이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에너지 수입 많이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경제 상황이 대단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주된 어떤 매도 이유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환율. 예, 환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뭐 수출 기업들이 또 좋아진다라는 것도 되지만 환율 올라가는 이게 사실 오늘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아시아 증시가 대략적으로 2에서 3%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 아시아 증시 공통적으로 나타난 거긴 한데 어쨌든 또 원달러 환율이 1%나 급등을 했죠. 보통 1,200원 정도 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작용했던 주요 악재가 꺾이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서 이게 새로운 어떤 악재의 출발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환율에 대한 어떤 부담이 또 본격적으로 또 제기가 됐는데 제가 이거 차트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코스피 차트예요. 예, 둘 다 코스피 지수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그러니까 왼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코스피입니다. 이게 보면 지난번 저점에서 어쨌든 튕겨서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2650 살짝 아래에서 지난번에 저점이 나왔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또 튕겨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저점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연저점은 1월 말에 찍어졌던 그 구간인데 2600 그때 그 선까지.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위에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 오른쪽 차트는 뭐냐면 달러 변환 차트예요. 예, 환율을 적용한 코스피 지수 차트거든요. 오늘 종가가 연중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서 우리나라 투자들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눈높이는 코스피로 생각해 보면 2600 이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더 하락한 상태고 환율이 더 올라가 버리면 이게 더 빠르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피하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가동이 됐을 겁니다. 물론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은 그 위치에서부터 매수하면 또 환차익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또 매수가 또 확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때 가서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서 외국인들 시각으로는 굉장히 무섭게 빠져버린 그런 상태가 됐고 그런 시황에서 외국인들은 좀 투자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치 자체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코스닥의 ADR이 118까지 올라갔었고 제가 이제 120 넘어가면 과매수권이라고 좀 과열된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120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130도 넘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위치였는데 그 상태에서 또 핑계거리로 뭐 국제유가라든가 러시아의 또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또 조정 나올 자리에서 그냥 조정이 이 핑계로 나와버렸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양시장 2조 2천억을 샀고 2조 3천억 양시장 코스피만 2조 1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8월 중순에 개인이 2조 8천억 매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도에.
거의 뭐 한 7개월 정도 다 돼가면서 최대 매수가 나왔는데 이게 개인들이 매수할 돈이 있어서 매수한 게 아니라 예탁금이 이렇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 매수 규모면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2천억, 9,500억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수급에서는 뭐 지수가 올라가기는 좀 어렵죠. 예,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팔았고. 예, 근데 이제 많이 판 종목들을 좀 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해가지고 3,600억 정도 팔았고, 하이닉스 팔고,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거의 골고루 좀 들어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전차 쪽, 예, 그러니까 전차 쪽, 해외 쪽 경기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수출이 좀 나빠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면서 이런 쪽에 어떤 매도가 상대적으로 전차 쪽에 좀 매도가 집중이 됐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번 주 이제 만기라든가 코스피 200 이벤트도 좀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의 매도 가동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제 막판에 선물이 좀 매도를 확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풋옵션을 또 매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이렇게 돼서 좀 구조적으로는 조금 반등 쪽도 염두에 두는 듯한 움직임도 일부는 아주 약간은 좀 있었다. 요 정도로 위안거리, 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시장 포인트를 보면 국제유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2008년도 재현 이렇게 물음표를 쳐놨잖아요. 그때 이제 이란 핵 위협 막 이런 것들 불거지면서 국제유가가 막 하루에 그때 당시에 막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이게 나중에 제가 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막 그렇게 되면서 올라갈 때 국제유가가 200달러 간다라고 하면서 막 그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145달러 넘어가면서부터 그게 상투가 되면서 이제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한 2주 정도 그 안쪽에서 유가의 어떤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상상은 하는데, 뭐 그게 이제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근데 어쨌든 유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이게 수요와 공급의 어떤 퍼센테이지 이상으로 몇 배, 제곱이 아니라 막 세제곱으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너무 좀 올라가는 쪽도 좀 오버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가가 꺾이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그냥 두들겨 맞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이제 지수 자체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수도 있습니다. 유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당장 이제 이번 주 내일 이후로 생각해보면 선거 하루 전, 이제 그 차트를 여기다 안 넣었는데 나중에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선 때 날짜 전후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대선 직후에 조금 빠졌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한 두어 달 정도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대선이라는 일정,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 다음에 그 주말에 또 미국의 그 물가지표 나오잖아요. 코스피 200 또 편출입도 이슈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벤트 국면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이벤트에 따른 수급도 절정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벤트에만 영향을 받고 그 이후에 좀 희망이 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대형주만 주로 많이 빠지고 중성주 쪽은 조금 사는 듯한, 버티는 듯한 그런 조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요게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집중 매도하면서 중형주 쪽은 규모 면에서 보면 그렇게 매도가 많았다 이렇게 할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중형주까지 매도해버리고 소형주까지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 돼버리느냐, 아니면 이제 대형주만 매도가 나와서 그러면 일정 채우면 다음부터 돌아오겠구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거냐, 이런 어떤 구도.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움직임 종목들 구성이 안 좋았잖아요. 비철금속, 곡물, 엔터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비철금속, 곡물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시황이 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 이번 국면에서 최악의 뉴스를 제공했던 섹터, 지금 자동차로 보면 되거든요. 자동차 쪽이 살아나는지 여부를 보면서 이 국면을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 구성 말고 자동차가 언제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그걸 보면서 이 악재 국면을 조금씩 탈피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구도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상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계속 이번 주에 좀 변곡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대형주의 어떤 수급 구도가 일정 소화하면서 좀 바뀌는지 계속해서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